제16장 적분법의 경제학의 응용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16장 1절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생산자 잉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좌표축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로축은 생산량을 나타내는 축이고요. 세로축은 가격을 나타내는 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입장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있을 겁니다. 월 재료값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물류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소 금액이 A1이 책정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시장에서 이 A1 가격 이하로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형성됐다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회사에서 생산할 때 최소 금액이 A1인데 시장에서 만약에 뭐 5분의 2 A1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면 당연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A1 이상이 되면서부터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우리는 한계 비용 함수로서 가격이 생산량에 대한 한계 비용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 자, 이때 이 한계 비용 함수는 연속인 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함수 값이 의미하는 바는 회사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요만큼 생산했을 때 기대하는 금액입니다. 또 이만큼 생산할 때 금액, 이만큼 생산할 때 기대 금액이거든요. 자, 이때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제품을 이렇게 Q0만큼을 생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품을 Q0만큼을 생산했을 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 내놨을 때 최소한도 이 금액은 받길 원한다라는 어떤 기대 금액이 있을 겁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판매 금액이에요. 그 최소한의 판매 금액이 바로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의 판매 금액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인테그랄 0부터 Q0까지 그리고 이 마지널 코스트를 적분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이 마지널 코스트는 총 가변 비용의 도함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함수의 역도 함수가 총 가변 비용이 돼요. 그래서 총 가변 비용 우리가 미분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다 배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을 빼면 자,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Q가 제로일 때 생산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총 가변 비용은 제로입니다. 이건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것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제품을 Q0개만큼을 생산했을 때 최소한의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입은 이만큼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Q0만큼을 시장에 내놨는데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각 P0만큼 다 구매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만큼의 소득을 원했었는데 시장에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높아져서 구매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Q0만큼을 생산했을 때 그 생산된 총 비용이, 총 소득이 바로 P0 곱하기 Q0만큼 이 직사각형 영역의 넓이만큼의 총 소득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만큼이 여기 주황색으로 색칠한 이만큼이 바로 생산자 잉여에 해당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생산자 잉여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생산자 잉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생산자 잉여를 수식으로 표시한다면
이 직사각형 영역의 넓이 P0, Q0에서 우리는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 인테그랄 0부터 Q0 그 다음에 이거와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걸 계산했을 때 이 값이 총 가변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P0 Q0 마이너스 TVC Q0 자, 이거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생산자 잉여라는 것은 총 판매 비용이거든요. 총 판매 비용에서 자, 여기 보다시피 총 가변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을 뺀 이윤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잉여는 보다시피 이건 총 가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고정 비용을 뺀 고정 비용을 제외한 이윤과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생산자 잉여를 이렇게 한계 비용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 직사각형에서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역함수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하는데요. Q를 자, 이제 한계 비용의 역함수를 그냥 편의상 이와 같이 인버스 형태로 써서 표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자 잉여라는 이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이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이 곡선과 P축 그리고 P축 그리고 A에서부터 P0까지 이루어지는 영역의 넓이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생산자 잉여에 대한 이 식을 우리는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인테그랄 적분해 보면 A에서부터 P0까지 그리고 한계 비용의 역함수를 자, 여기 Q에 대한 적분이고 이건 역함수예요. 기호 표기를 잘 보세요. P축을 따라서 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Q축을 따라서 적분할 때는 Q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라면 P축을 따라서 적분하는 경우는 당연히 P축과 사이에 있는 곡선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뿐이지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P를 Q로 표시하느냐 Q를 P로 표시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둘 사이의 관계는 똑같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이퀄 2x하고 x는 이퀄 2분의 1 y는 표현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관계잖아요. 양변에 1을 곱하면 x의 2배가 y와 같다는 말이 되잖아요. y의 반이 x와 같다는 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곡선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지 x를 y로 표현할 것이냐 y를 x로 표현할 것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역함수로 표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래프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은 적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 Q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 얘를 이용해서 이 적분을 표시하면 P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이 생산자 잉여를 이걸로 계산해도 좋고 또는 이걸로 계산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시장에서 가격이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이 P1만큼 올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총 생산량은 Q1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이번에는 생산자 잉여를 자, 이제 PS1이라 해볼게요. PS1은 그러면 똑같은 이치로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뺀 것과 같죠. 그래서 P1, Q1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Q1까지 한계 비용 함수를 적분한 값을 빼는 것과 같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총 가변 비용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P1, Q1 마이너스 여기를 Q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이제 A에서부터 P1까지가 생산자 잉여가 더 늘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 이만큼을 더 생산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요만큼이 최소한도 기대했던 그 소득이었는데 이만큼이 더 많이 소득이 생겼으니까 생산자 잉여는 A, 자 여기를 편에서 빌어 놓겠습니다. A, B,
P1 이렇게 되죠. 여기를 B라 놓고 여기를 C라 놓읍시다. 편의상. 처음에 이제 생산자 잉여는 A, 여기 Q0만큼 생산할 때 가격이 P0였을 때는 A, B, P0라는 요 영역이 생산자 잉여에 해당됐다면은 이번에는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A, C, P1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게 된다면은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적분해 보면 A부터 P1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의 역함수를 이제 P축을 따라서 적분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격이 상승됐을 때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바로 이 보라색으로 빗금친 이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라색으로 빗금친 이 영역을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 델타 PS라 놔보겠습니다. 자, 델타 PS를 계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여기서 요 영역의 넓이가 PS1이었었고요. 그리고 요 주황색 색칠한 영역의 넓이가 PS였잖아요. 자, 그래서 자,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식은 델타 PS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PS1에서 그리고 PS를 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죠.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한 번에 적분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림을 잘 보세요. P0에서 P1까지 적분하면 되죠. P0에서 P1까지 적분하면 되고요. 이제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가격이 시장에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 잉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영역의 넓이가 더 커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러면 이만큼 만약에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P2만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는 조금 더 줄어들죠. 여기 D라 놓겠습니다. A, D, P2가 되니까 당연히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자 잉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총수입에서 여기 총수입에서 총가변 비용을 뺀 것과 같습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정 비용을 제외한 이윤과도 같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 다 계산했었습니다.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가격이 변한 후에 이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은 이윤의 변화분과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을 이미 다 계산해놨는데요. 이것이 이윤의 변화분과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정비용을 제외한 이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 고정비용 여러 개가 있죠. 기계 설비 장치라든가 그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고정비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델타 PS를 계산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계산할까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이윤의 변화분을 델타 파이라 놓은 거예요. 델타 파이라 놓는다면은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전체 총 매출액 P1, Q1에서 총 가변 비용 Q1까지 생산했을 때 가변 비용에서 고정 비용을 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제품을 Q1개를 생산했을 때 드는 순수 이익이 있죠. 고정 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이윤을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번에는 이 PS를 계산할 때 P0, Q0 마이너스 총 가변 비용 Q0까지 생산했을 때 총 가변 비용에서 다시 고정 비용을 뺀 거와 같죠. 자, 이러면 이 고정 비용 서로 지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꼴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PS1에서 PS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식을 써놓은 것처럼 PS1 마이너스 PS가 돼서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잘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소비자 잉여를 역시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림을 먼저 그려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가격, 여기가 재화의 생산량이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재화의 역수요 함수, 즉 P를 생산량의 역함수 형태로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화의 역수요 함수, 이 P가 뒤에 역함수 형태로 표현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그 제품을 거의 여기 0일 때 이제 P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꼭 사길 원해서 이만큼의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여기를 이제 편의상 P0라 놓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A라 합시다. 여기는 P축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A1을 지급을 해서라도 그 제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제품을 생산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여기 Q0만큼을 생산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구매할 비용을, 즉 지불할 용의가 있는 총 비용은 바로 이 함수 아랫부분에 요 색칠한 영역의 넓이가 소비자가 그 제품을 Q0개만큼을 구매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Q0일 때 P0만큼이 형성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 구매 금액은 요거예요. 여기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입니다. 구매 가격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만큼을 덜 지불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윤이 생긴 꼴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얘가 소비자 잉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소비자 잉여 그림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소비자 잉여를 식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건데요. 이해하기 아주 쉬워요. 그림을 보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소비자 잉여 CS는 인테그랄, 자, 이 주황색 함수가 바로 이 D 인버스 Q로 표시되는데 0부터 Q0까지 이 함수 아랫부분의 넓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 뒤에 파란색 빗금친 영역, 즉 소비자 잉여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Q0까지 이 함수 D 인버스 Q를 Q에 대해서 적분하고 거기에서 이제 요 직사각형 실제 지불한 금액을 빼면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생산자 잉여도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우리는 P가 Q만의 함수로 표시될 때 역함수 형태로 표시가 됐는데요. 같은 함수를 Q를 P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D, P 이렇게, 즉 같은 함수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Q가 P만의 함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소비자 잉여, 이 파란색 빗금친 영역은 이 함수를 조금 전에는 Q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이용해서 계산했지만 이번에는 P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소비자 잉여를 다시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P0에서부터 A까지, P0에서부터 A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P축을 따라서 적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좋고 이걸로 계산해도 좋고 사실 이제 한 번에 적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 함수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다 하면은 역함수를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경우라면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서 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위의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알게 됐는데요. 그림을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소비자 잉여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자의 잉여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소비자 잉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격이 내려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P1, 여기가 Q1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 값은 훨씬 더 증가했죠. 자, 여기를 아까는 여기 B, 여기를 편의상 C라 놔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소비자 잉여 CS는 A, P0, B였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A 삼각형 A, P0, B가 바로 처음에 요만큼의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가격이 내려갔어요.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삼각형 A, P1C라 놓겠습니다. A, P1C 이것을 CS1이라 놓는다면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0부터 Q1까지 역함수 D 인버스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은 이 적분값에서 실제 구매한 가격은 요만큼이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뺍니다. 가로가 Q1, 세로가 P1이니까 P1-Q1의 곱을 빼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을 역시 역함수를 이용해서 이거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표시한다면은 인테그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적분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P1에서 A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요 P축을 따라서 적분하니까 DP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에는 이건 삼각형이라는 뜻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델타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호로만 표시할게요. 자, 이제 델타 CS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에요.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이만큼의 증가분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만큼의 증가분이 더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을 식을 써서 표시한다면은 CS1에서 CS를 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인테그랄 P1에서 P0까지 DP를 P축에 따라서 적분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에 해당됩니다. 역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림을 잘 보면 이 수식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화의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증가하고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 델타 CS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훨씬 더 간명하게, 물론 역함수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잉여의 개념은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을 추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잉여를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에 관한 예문들을 각각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 기업에 한 개의 비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Q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Q고요. 여기가 가격 P입니다. 한 개의 비용 함수가 EQ 플러스 1, 기울기가 2고 y절편 1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P는 이퀄 EQ 플러스 1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P0가 10이었을 때, P0가 여기가 10이었을 때요. 그에 대응하는 생산자 잉여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일단 요 값을 찾아야 돼요. Q0 값을 계산합니다. 직접 대입하는 문제고 더군다나 이 한 개의 비용 함수가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다루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접 대입을 해서 1번 P0가 10일 때 대응하는 Q0 값을 찾습니다. 이 Q 플러스 1이에요. 넘어가면 9. 그래서 Q는 4.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4.5가 됐습니다.
자, 이때 생산자 잉여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생산자 잉여는 당연히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생산자 잉여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자 잉여를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직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빼서 계산해도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함수의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바로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고 나눠버리니까 Q는 P-1을 2로 나누면 되죠.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1부터 10까지 P축을 따라서 적분하는 게 훨씬 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적분하는데 이게 역함수가 어렵다면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노란색 직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빼서 생산자 잉여를 구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 역함수 자체가 쉬우니까 적분을 통해서 한 번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저자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는 적분을 통해서 이제 생산자 잉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10까지 적분합니다. 1부터 10까지. 자, 이 함수를 적분합니다. 2분의 1 P-1을 P축을 따라서 적분한 값이 생산자 잉여에 해당되고요. 자, P를 P에 대해 적분하니까 2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1을 P에 대해 적분하니까 P 1부터 10 이와 같이 됐습니다. 10의 제곱이니까 100, 100을 2로 나누니까 50 마이너스 10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2분의 1 50에서 10을 빼니까 이건 40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플러스니까 플러스 0. 그냥 2분의 1로 씁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80이잖아요. 2분의 80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2분의 81 이와 같이 돼서 4분의 81 이와 같이 됩니다. 81, 그냥 이렇게 분수로 놔두겠습니다. 4분의 81이 구하려고 했던 생산자 잉여 값에 해당됩니다. 자, 이어서 2번을 풀겠습니다. 가격이 P0가 10이었었죠. 그래서 P1, 15로 증가했을 때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역시도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랐습니다. P1이 15로 증가했습니다. P1이 15로.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요 Q1 값이 있겠죠. 이 Q1 값. 자, 그런데 우리는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잖아요.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구해보라는 얘기였었으니까 델타 PS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왕 이거 역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굳이 여기 Q1 값을 찾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이 Q1 값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직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뺀 것이 여기가 바로 PS1이거든요. 그 PS1에서 델타 PS는 PS1-PS를 구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즉 적분을 통해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델타 PS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계산하도록 하죠. 델타 PS를 계산해 보니까 인테그랄 10에서 15까지 그리고 이 함수를 적분하면 돼요. 2분의 1 P-1 dP가 됩니다. 역시 2분의 1 P를 적분하니까 2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P가 되고요. 10에서 15까지입니다. 15의 제곱이죠. 5, 25. 5, 5, 225가 되죠. 225. 종점 대입한 값이 이거고요. 15.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100. 2분의 100이니까요. 50이라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이와 같이 됩니다. 2분의 1. 자, 2분의 225에서 30을 뺐어요. 그러면 195 이와 같이 되네요. 자, 이제 195 이와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195 마이너스 40이죠. 40이니까 2분의 80 이와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자, 2분의 여기는 115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건 다 계산이니까 4분의 115예요. 나눗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자 잉여의 변화는 4분의 115 이와 같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쉽게 그림만 봐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한 소비자가 직면한 수요 함수는 자, Q는 이퀄 50-2P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제 수요 함수. 자, 여기가 Q고 여기가 P예요. 자, Q는 이퀄 50-2P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축이 Q니까 이걸 역함수를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니까 2P는 이퀄 50-Q가 되고요. 따라서 P는 2로 나누니까 2분의 1 50-Q 이렇게 됐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25가 되는 직선입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완만하게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가 25, 여기가 25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요 함수가 P가 Q만의 함수 형태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P0가 20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0가 여기가 25예요. 여기가 P0가 20일 때 여기네요. 대략 여기라 보겠습니다. 자, 그때 대응하는 여기 Q0 값이 있겠죠. 자, 소비자 잉여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 Q0 값을 계산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직선과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아래편의 넓이를 적분을 통해서 구한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려면 이 Q0 값을 알아야 돼요. 여기다 대입해서 Q0 값을 계산하면 돼요. P0가 20이니까 2는 40이니까 Q는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다 P0 20을 대입하면 40이잖아요. 그럼 Q는 10이 돼서 0부터 10까지 이 함수를 Q에 대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요 직사각형의 넓이 20 곱하기 10이니까 200을 빼면 그게 바로 여기 소비자 잉여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역함수를 이용해서 적분을 P축을 통해서 적분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잉여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한데요. 앞서 첫 번째 방법은 말로 설명했으니까 이제 역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함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20에서부터 25까지 자, 이제 얘는 P축을 따라서 적분하는 거니까 함수가 P만의 함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주어졌던 함수예요. 50-2P 이걸 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50P-P의 제곱 그리고 20부터 25예요.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죠? 생략하도록 할게요. 단순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체계에 계산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대입해서 정리하면 소비자 잉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20에서 15로 하락했어요. 그럼 당연히 소비자 잉여는 더 증가하죠. 20에서 15로 하락을 했으니까 P1 이퀄 15가 됩니다.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더 늘어났습니다.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은 이만큼이에요. 여기가 바로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CS는 이 부분을 적분하면 됩니다. 역시 얘도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를 빼서 CS1을 구한 다음에 CS1에서 CS를 빼서 델타 CS를 구해도 돼요. 그렇게 여러 번 계산해도 되지만 이미 역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접 적분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15에서부터 20까지 이 함수를 P축을 따라서 적분하는 거니까 50-2P를 P에 대해서 적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50P-P의 제곱 역시 식만 쓰고 계산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역시 각각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결과들이 각각 소비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에 해당됩니다. 변화분 또는 증가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6장 2절에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가치라는 개념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8장 1절에서 학습을 했었던 것이 있었죠. 자, 우리가 A1을 만약에 T년 동안에 그 복리로 연이율 R%의 복리로 계속 굴리려고 해요. 원금을 이렇게 굴렸을 때 그럼 T년 후에 원리 합계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A, 2의 RT승이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A는 처음 투자 비용이었고요. R은 연이율이었었고 복리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T년 후에 만약에 A1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똑같은 조건으로 연이율 R%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R%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T년이 지나면 그 목돈으로 A1, 예를 들어서 적금을 붓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받는다.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적금을 붓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몇 년 후에 500만 원 또는 몇 년 후에 1,000만 원을 타게 될 때 그 금액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T년 후에 받을 A1의 가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2의 마이너스 RT승을 곱한 꼴이 되죠. 왜냐하면 이 현재 금액에다가 2의 RT승을 곱하면 원금에다 2 RT승을 곱하면은 T년 후에 받을 금액 A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는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가치, 그래서 T년 후에 A1을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적금을 탄다 했을 때 현재 가치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적인 수입의 흐름이 연간 RT였다라고 가정하고 연율이 R%일 때, 자, 일정 기간, 지금부터 T년까지 수입의 현재 가치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RT, 여기 A 대신에 RT를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RT선을 0부터 T까지 적분한 것과 같고 이걸 미분해버리면 이것이 수입의 흐름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게 TT가 아니라 RT입니다. 타이핑을 잘못 쳐놨군요. 자, 이제 RT, 2의 마이너스 RT 이렇게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율이 R%일 때 매년 A1의 이자를 영구히 지급하기로 한 공채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영구히 지급한다 했으니까 기간은 이건 T년까지, 예를 들어서 뭐 3년짜리 적금이다, 뭐 5년짜리 적금이다 했을 때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채권은 이제 영구히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무한대가 되죠. 자, 그리고 A1의 이자를 지급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는 여기 보세요. 현재 가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R 대신에 이제 여기 A1을 집어넣은 거예요. 2의 마이너스 RT성 이와 같이 되고 이거 구하시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상적분, 그 특이적분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리미트 인터럴 0부터 T까지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상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적분의 정의에 맞춰서 계산하고자 합니다. 물론 책에서처럼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상적분은 원래 리미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RT승 0부터 T까지예요. 자, 이거 미분하면,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고요. 자,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R 나와서 A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역도함수 이거고 이거의 도함수 이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겠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종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R분의 A 그리고 2의 마이너스 RT승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0을 대입한 거 빼야 되죠.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R분의 A가 되고 이 형성 1이에요. 이제 R은 이윤이니까 당연히 양수예요. T는 기간인데 무한대로 가죠.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가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역수의 뜻이죠. 무한대 역수꼴이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남는 것은 R분의 A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공채의 현재 가치는 R분의 A1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16장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분을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그리고 현재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단어를 바꿔서 우리가 교재 제3부 최적화 이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 수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최적화 이론이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나오니까 제3부는 왕별 표시해 놓고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